봅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액체 봤었죠? 오늘은 그거 이어서 고체 얘기를 좀 볼 거야. 고체는 여기서도 뭐 한 문제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개념도 간단하고 거의 정해진 거에서 문제가 나온다. 가끔 이제 튀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문제 몇 개 나중에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고체는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화학원에서 뭐 이온 결정, 공유 결정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때 우리가 거기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여기 고체에서 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란 말은 고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결정성이라는 게 있고 비결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결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보통 고체 특징 얘기하면,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그 분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체는 그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고체라고 얘기하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해서 결정성 고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 입자들이 있는데 이 입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사이에 요렇게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요렇게 얘네 사이에 이렇게 인력이 작용할 거야. 반면에 비결정성 고체들은 얘네들이 이렇게 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얘네가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가열했을 때 녹는 점이 달라. 무슨 말이냐면 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얘네가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가열해서 얘네 사이의 인력이 끊어진단 말이야. 인력이 끊어질 때가 녹는 건데 그 인력이 끊어질 때 얘네가 한 번에 동시에 따다다닥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얘네 특징이야. 그치? 다시 얘기하면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다 같이 끊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뭐는 비결정성 고체는 거리가 멀면 인력이 약하겠지. 가까우면 인력이 셀 거고. 그러니까 얘는 가열하면서 요렇게 거리가 먼 애들, 요런 애들은 끊어지는데, 그치? 거리가 가까운 애들, 이런 애들은 안 끊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는 끊어지고 어디는 안 끊어지고. 끊어지는 온도가 다 달라. 그래서 얘네들은 비결정성 고체는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뭐해? 입자 사이에 인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다 달라서. 그래서 이게 이 결정성 고체하고 비결정성 고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인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결정성 고체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화학원에서 배웠던 뭐 공유 결정이라든지 뭐 금속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온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자 결정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야. 반면에 이런 이제 비결적성 고체는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 유리라든지 뭐 엿, 어? 뭐 고무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야. 그 얘네들은 유리나 엿이나 고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가열하면은 일부분은 녹는데 녹아서 막 흘러내리잖아. 그지? 근데 일부분이 이게 한 번에 확 녹아버리는 게 아니지. 그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지. 엿은 흐물흐물하잖아, 가열하면은. 그럼 걔는 고체야, 액체야. 이런 애매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우리 비결정성 고체에 해당하는 애들이. 해서 요런 거 이제 구분하는 거. 그지? 요런 걸 볼 수 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문제 나오면 요런 거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결정성 고체, 결정에 대한 얘기를 볼 거야. 결정 중에서도 이제 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온 결정이나 뭐 금속 결정이나 이런 애들의 특징들은 화학원에서 배웠던 거고 별 차이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이 결정에서 우리가 볼 게, 자, 이거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단위 세포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단위 세포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게 되는데 단위 세포라는 건 뭐냐면 입자가 결정에서는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그지? 걔네를 그지? 걔네가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 반복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단위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자가 요렇게 있다고 치자. 그리고 요 뒤에도 요렇게 이렇게 있다고 치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요렇게 입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입체로. 요렇게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때 이런 애들이 계속 옆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있을 거야. 옆으로도 또 해서 옆으로. 그게 뭐 당연히 아래로도 있겠지. 이렇게 가서 아래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얘네가 반복되는 거에 최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그지? 요렇게.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계속 옆으로 위아래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요거 하나를 요거를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이해됐어요? 응. 자, 해서 이제 요 단위세포로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이 있지? 자, 이렇게 단위세포들에 따라서 이 결정들의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여기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봐요. 그치? 그래서 단순 입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심 입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심 입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라는 거는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나가자. 복사해서 저기 단순히빵. 그 다음에 복사 저기 제시미빵. 오이씨, 두 칸이면 다 되네. 이렇게 밑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복사 이렇게 봅시다. 자, 볼게요. 이 이름을 씁시다. 해서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단순입방이라고 하고, 얘네를 채심입방, 얘네를 면심입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먼저 여기 입방이라는 말이 있지. 입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할 땐 평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평면에서는 사방 네 군데 방향을 얘기한단 말이지, 동서남북. 근데 입방이라고 하는 거는 입체 일대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 요렇게 자, 요렇게 8군데 방향으로 요렇게 있는 게 이게 입방이란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입자들이 요렇게 8군데 방향으로 다 있죠. 얘도 입방이야. 얘도 여기 요렇게 8군데 방향으로 다 있죠. 이게 입방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이 구조 이름을 보면 구조에 입방이란 말이 들어가면 정육면체의 꼭지점 8군데 방향으로 입자들이 다 있다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단순 입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요 입방체 요것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가 되면 채심 입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그 중심에, 그치? 그 부피의 중심에도 입자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그 면의 중심에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면 있지, 위에 면. 요 위에 면의 중심에 여기 앞에 면 있지, 앞에. 요 앞에 면의 중심에. 그 다음에 요 옆면 있죠, 옆면의 중심에. 저 뒤에 여기 옆에 면 있을 거야, 저 반대쪽. 여기에 중심에. 무슨 말인지 됐어? 각각의 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니? 해서 얘네들이 이 이름을 보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긴 구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입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배열들을 하고 있니?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건 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간단히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마트를 가면 과일들이 막 쌓여 있잖아. 그지? 근데 마트에서는 그지? 최소한의 공간에다가 많은 과일을 쌓아야 돼. 근데 과일마다 크기가 다르잖아. 그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이 작은 놈이야. 그러면 이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요렇게 쌓아놓고, 그지?
그 위에다가 과일을 또 요렇게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또 요렇게 그지? 그래서 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지? 과일이 있는데 그지? 여기 보니까 여기 요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 이거 너무 아까워. 그래서 과일을 약간 떨어뜨려. 그러면 어떻게 요 사이로 과일이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싸. 뭐 옆에 여기 또 있을 테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쌓아 올려 이렇게 이렇게 그지? 여기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야. 얼기설기 해서 요 들어가는 공간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도 있어. 이해했어? 그지? 해서 요렇게 쌓는 방법 있고 뭐 쌓는 방법은 다양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을 때 요렇게 삼각형으로 쌓아놓고 이거 말고 요렇게 삼각형으로 쌓아놓고 위에서 봤을 때 어, 그럼 여기 요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있지. 여기다 과일을 하나 또 이렇게 싹 올리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입자들은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쌓느냐에 가장 작은 부피에 가장 많은 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애들이 배열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에 따라서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 쌓는 방법들이.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이제 배열들을 만든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한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최소한 요 세 가지 정도는 배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해서 요렇게 이제 애들이 배열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입자수가 나와요. 입자수라는 건 뭐냐면 자 봐봐. 여기 지금 여기에 요렇게 자, 8개를 쌓아놨단 말이야. 8개를 쌓아놨는데 이 여덟 개가 요 안에 요 정육면체 이 정육면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옆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얘는 요 안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요만큼은 요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요만큼은 또 어때? 요 옆에 꿀어 들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 전체가 요 정육면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이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요거처럼. 요만큼만 이 정육면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 안에는 요 입자에 요만큼만 들어간다. 이게 얼마냐면 이게 이 입자의 8분의 1이야. 그러면 요 중심에 얘는 어때?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전체가 요 정육면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 면에 있는 애는 어떻겠어? 면에 있는 애는 요거의 얼마큼 절반이 그지? 자, 절반이 얘도 여기 옆에 있는 애하고 여기에서 이쪽의 절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지? 입자수를 따질 때 그지? 꼭지점에 있는 애는 그지? 그 입자의 얼만큼 8분의 1만큼만 정육면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모서리에 있는 애 잘 나오진 않는데 모서리에 있는 애는 4분의 1만큼만 들어오는 거고 면에 있는 애는 2분의 1만큼만 들어오는 거고 그 중심에 있는 애는 한 개가 다 그 정육면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 단순 입방의 경우에는 어디에 꼭지점에만 8개가 있지 입자가. 그래서 자 8분의 1인데 그게 8개 있으니까 저 정육면체 안에는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채심 입방은 꼭지점에 8분의 1이지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한 개 있지. 그래서 얘는 저 정육면체 안에 입자가 2개 들어간다는 거야. 자, 면심 입방은 면에 들어간 게 2분의 1이지 면 육면체니까 6개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있지? 꼭지점이 있지. 꼭지점에 8분의 1, 8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3개, 1개 해서 얘는 몇 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네? 어차피 문제에서 이걸 그림으로 너한테 그려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 그냥 우리는 그림 보고 아 이게 단순 입방이고 이건 채심 입방이고 이건 면심 입방이구나. 그림 보고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외워도 돼. 외워서 문제 풀어도 돼 이거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 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색깔을 다른 색깔로. 자, 인접한 입자수를 따질 때 했어. 인접한 입자수라는 건 뭐냐면 봐봐. 여기서 얘 있잖아 얘. 얘하고 가까이에 있는 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1이야. 이게 정육면체니까. 여기서도 여기에 1이야. 근데 이쪽에도 또 반복되니까 여기도 입자가 있을 거야. 얘도 1이야. 요 위에도 있을 거야. 여기도 1이야. 요 앞쪽으로도 있을 거야. 얘도 1이야. 이렇게 하면 몇 개 있니? 6개 있지. 근데 얘가 누구하고 얘하고는 거리가 어때? 루트 2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거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얘는. 그럼 요 중심에 있는 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요렇게 6개가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인접한 입자수. 그치? 그래서 여기 단순입방에서는 인접한 입자수가 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앞뒤로 좌우로 해서 이렇게 몇 개? 6개가 들어가는 거야. 됐어? 또 자, 채심입방에서는 얘가 되겠지. 가장 중심에 있는 애. 얘를 기준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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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거리가 다 같아요. 이 거리가. 요 중심에 있는 얘로부터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얘를 중심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위에 요렇게 4개. 그 다음에 밑에 요렇게 4개. 해서 몇 개? 8개. 됐어? 또, 자, 얘는, 자, 얘를 중심으로 보면, 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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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얼마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얘가 얘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얘하고 얘가 떨어진 거리가 같아. 이해됐어? 왜냐하면 요 단면에서 이것도 루트 2가 나올, 아니,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어디로도 요 위로도 여기 또 입자가 있을 거거든. 요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로부터 떨어진 게 아래로 4개, 요렇게 4개, 같은 높이에서 4개, 그 다음에 위에도 4개가 있어. 그래서 몇 개? 12개가 돼. 얘는 인접한 입자수가 12개가 돼요. 이것도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문제에서 이걸 그려서 설명하고 이렇게 문제 안 나와. 알지? 그냥 이 단위 세포 안에 입자수가 몇 개 있니? 1개, 2개, 4개. 인접한 입자수가 몇 개니? 그치? 자, 6개, 8개, 12개.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달 더 나가서, 자, 근데 이번에는 뭐해서
이온 결정에 대한 얘기를 보자. 이온 결정에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은 지금 여기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다 같은 입자일 때야. 예를 들어서 뭐 다 나트륨이라든지, 그치? 그치? 같은 종류로 되어 있을 때. 그런데 이온 결정은 기본적으로 뭐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으니까 입자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는 거지. 이랬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따지니? 라는 건데 얘를 우리가 한번 보면 그치? 얘로 한번 보자. 염화나트륨.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그림이 없을까? 앞에 페이지에서 이걸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들이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뭐지? 좀 헷갈리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근데 결론 내리면 여기서 나 이온 결정에서는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따로 보면 돼. 지금 노란색이 나트륨 이온이지? 나트륨 이온만 보면 얘 면심 입방이야. 염화 이온 보면 염화 이온 녹색이지? 얘도 여기서 면심 입방이야. 야, 이게 어떻게 면심 입방이냐? 그치? 봐봐. 누구만 봐. 여기에서 염화 이온만 봐봐. 얘네들만. 자, 이거를 이렇게 보자. 잘 봐. 신기한 걸 보여줄게. 이렇게. 어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요 면에, 그치? 꼭지점에, 그치? 8개가 있고, 그지? 요 면에 앞면에 중심이 하나가 있지. 이 면심입방이야. 이해됐어? 요 옆면에 꼭지점에 있고 요 면에 중심에 여기 얘 하나 있지. 면심입방이야. 이해됐어? 해서 요렇게 면심입방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염화이온은 면심입방이라고 쳐.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된 거냐? 나트륨 이온은 얘를 그치? 옆으로 한 칸 더 가. 옆으로 한 칸 더 가서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똑같잖아. 여기서
F 에이씨 어떻게 봐야 돼? F로 이렇게 봐야 되나? 에이씨 이렇게 보면 되고 에이씨 얘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보면 여기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 요렇게 봐봐. 요렇게 그러면 여기 요렇게 꼭지점에 있고 중심이 하나 있지. 그럼 얘도 꼭지점에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고 요 면에 중심이 하나 있는 거야. 요 윗면에도 중심이 하나가 있지. 그지? 이해됐어? 그래서 노란 것만 보면 나트륨 이온만 보면은 얘도 면심이빵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냐?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을 때는 다 각각 따로따로 봐야 돼.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대로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트륨 이온끼리만 보면 되고 염화 이온은 염화 이온끼리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나트륨 이온도 면심이빵, 염화 이온도 면심이빵이야. 그럼 아까 우리 봤던 거 여기 입자수 면심이빵은 그 세포 안에 육면체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 4개 있다고 그랬지. 얘도 4개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1대 1로 결합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됐니? 자, 해서 이온 결정들은 요런 방법으로 이온은 각각 이온별로 따로따로 보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여기가 그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설명이 조금 복잡한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됐어? 그래서 여기 결정 얘기 봐주시면 된다. 끝이야. 페이지만 하나 더 썼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용액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체 받고 그 다음에 액체 보고 그 다음에 고체 받고 이제 용액 갈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용액을 정확히 하면 이제 보통 수용액으로 문제가 나올 건데 용액 얘기를 볼 겁니다. 용액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그 용액의 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농도에 대한 얘기를 볼 거야. 자, 그래서 보면 농도는 자, 이건 잠깐 쉬었다 하자.